그렇게 공기를 좀 단축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라이월 공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골격이 완성이 되면 이 사이사이에 틈이 있어요. 이 틈에 글라스 울 같은 흡음재를 넣고 속고보드를 덧댑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ALC 대비해서 시공 기간이 아주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고시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인테리어 시간은 길게는 4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업장의 오픈 일정을 준비하다 보니까 2개월 안에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월을 진행하게 된 게 있고요. ALC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가량 비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단점만으로 볼 수 없는 게 드라이월 시공을 해서 고시원을 좀 더 빨리 오픈을 하면 그만큼 매출이 빨리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빨리 발생하는 매출로 높아진 시공 자재비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오늘은 지난번 보셨던 철거 현장의 철거가 이제 끝나고 이제 벽체 작업이 이제 시작됐다고 해서 이제 점검차 이제 가보는 길입니다. 평소에도 건설 현장이나 고시원으로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이든 이렇게 시공을 하는 신설 고시원이든 자주 못 가봅니다. 다만 이렇게 연초 휴가 기간이어서 시간이 좀 나니까 한번 들러보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운영하는 고시원이나 시설 점검 같은 거 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니면서 고시원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고시원 신설 현장도 점검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오픈할 때 한 2개월, 3개월 정도 좀 많은 에너지를 쏟을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만 잘 이렇게 셋업을 해 놓으시면 이후부터는 알아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고시원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고시원 신설 현장을 점검하거나 하는데 그렇게 많은 품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각 공정별로 다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턴키로 시공 업체를 맡겼잖아요. 비용을 좀 더 주고서라도. 그래서 이 턴키 업체가 대부분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철거 과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철거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벽체를 세우는 과정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게 경량 철골 드라이월 골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벽체가 세워지니까 이 공간이 이제 다니는 이제 복도 공간이 이제 되는 거고요. 이 복도 양쪽으로 창문 있는 쪽으로 각각의 객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잠시 들어와 보시면 지금은 이제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여기가 이제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이렇게 갖춰지게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침대가 놓이는 공간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벽 쪽으로 책상이 갖춰지게 되겠죠. 책상 위쪽으로는 뭐 에어컨, 공조기 등이 이제 아마 설치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단순히 벽체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용부와 객실 그리고 공용 주방, 뭐 기계실, 보일러실 이런 공간들을 그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나누는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고시원에서 사용하는 ALC 벽체 대신 드라이월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드라이월을 사용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시공 기간이 아주 단축된다는 거예요. ALC 대비해서. ALC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크리트 벽돌을 몰타르로 이렇게 사이사이를 붙여서 쌓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일종의 습식이에요. 그 ALC 벽돌 사이사이에 있는 몰타르가 마르는 데까지 소위 양생이라고 하거든요. 그 양생이 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지금처럼 뭐 겨울철이거나 날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마르는 데까지 시간이 뭐 적게는 일주, 많게는 몇 주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그럴 시간이 없죠. 그렇게 공기를 좀 단축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라이월 공법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심플한 게 이 보시면 여기 상부에 레일처럼 되어 있는 게 러너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는 기둥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스터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골격이 완성이 되면 이 사이사이에 틈이 있어요. 이 틈에 저희가 메리노 울이나 글라스 울 같은 이제 흡음재를 넣고 흡음재를 다 채운 다음에 저희가 속고보드를 덧댑니다. 차음 속고보드를 한번 더 덧대고 그 위에 이제 내화 속고보드를 더 덧댑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ALC 대비해서 시공 기간이 아주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고시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인테리어 시간은
최소 한 3개월 이상 정도 걸리거든요. 길게는 4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업장의 오픈 일정을 준비하다 보니까 2개월 안에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드라이워를 진행하게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차음성이 뛰어납니다. 고시원 하면 아마 제일 먼저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옆방에서의 소음, 옆방에서 넘어오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아주 크거든요. 그런 걸 이제 ALC 벽돌 대비해서 이 드라이월은 좀 더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드라이월이 좋기만 한 것 같은데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단점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의 반대급부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ALC 벽돌 대비해서 이렇게 경량 철골 드라이월로 저희가 이제 벽체를 나누고 시공을 할 때는 물론 이제 ALC의 자재의 종류,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ALC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가량 비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또 단점만으로 볼 수 없는 게 드라이월 시공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고시원을 좀 더 빨리 오픈을 하면 그만큼 매출이 빨리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빨리 발생하는 매출로 높아진 시공 자재비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해도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고시원 사업하려면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하나요? 다 알 필요는 당연히 없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이폰 17 프로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폰에 어떤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죠. 알 수도 없고요. 그래도 저희는 이걸 잘 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세라믹 실드다. 그래서 16 대비해서 이제 긁힘 방지 성능이 3배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는 48메가픽셀이어서 전작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 성능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알고 사용을 하잖아요. 최소한. 물론 사람마다 자기가 알고 싶은 기능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스마트폰을 살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알아보고 사는데 이렇게 뭐 적게는 4억, 많게는 뭐 10억까지 큰 돈을 투자하는 내 사업장에 뭐 이런 공정과 관련된 내용이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턴키로 맡기더라도 그런 시공업체들한테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더 잘해달라.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달라.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사업장을 하나하나 하면서 저희가 이제 체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사업적인 노하우로 저희가 이제 체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시원 사업에 능숙해지게 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시설 창업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고시원 시설 공정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마 이건 비단 고시원뿐만 아니라 호스텔이나 여관 혹은 뭐 원룸처럼 사람이 숙박을 하거나 이제 거주하는 공간을 만드는 인테리어에는 대략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일 텐데 총 20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 보여드렸던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고시원의 경우 소방필증과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마지막 단계까지 총 20개 정도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셨던 철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벽체를 세우는 작업이 있죠. 실제로 지금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벽체를 세우기 전에 이 벽체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도면에 따라서 목줄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선을 긋는 작업을 하거든요. 바닥에 그은 선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경량 철골 벽체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요게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천정 작업과 이제 바닥 작업이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절차가 뭐 화장실, 주방, 세면대 이런 배관, 오수관 그리고 이제 보일러 배선 등을 작업을 하는 이제 설비 배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목공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주요 공정 20개의 공정을 거쳐서 2, 3개월에 걸쳐서 이제 고시원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하는 내내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죠. 여기 들어가는 이 경량 철골의 자재와 두께가 얼마인지까지 저희가 알 수도 없죠. 다만 왜 이 자재를 써야 되는지, 이 자재가 아까 말씀드렸던 ALC 대비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작업하신 분들한테 사업장마다 저희가 이제 귀동량으로 듣건 뭐 인터넷 서치를 하건 이렇게 학습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오시면 좋습니다.
다만 저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뭐 다른 업이 있어서 바쁘시다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벽체 마감 욕실 사이 20개 공정 전체를 대략적으로라도 알려면 힘들 것 같은데 어디서 소스를 볼 수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하셔야죠. 고시원이 2, 3개월이면 금방 만들어지는데 그럼 금세 공급과잉이 되어 고시원 수익률이 하락하는 게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서울시에 2024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있는 고시원이 한 5,000에서 한 5,100개 정도 되거든요. 물론 고시원 점마다 객실이 몇 개 있는지는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30개 정도의 방이 고시원 하나당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총 서울의 고시원 방 개수는 15만 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물론 신설 역시도 업장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1년에 서울에서 만들어지는 신설 고시원 방 개수가 한 1,0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만 개의 이제 기존 고시원 방 개수 대비 이제 신설되는 고시원 방 개수를 대비해 보면 신설 고시원 방 개수가 0.0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급으로는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2, 3개월 만에 고시원을 신설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신설되는 고시원 개수가 정말 미미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우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욱이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고시원 한 5,000개 고시원 점에 한 15만 개 고시원 객실의 노후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한 2, 3년 차 된 나름 준신축급 고시원 객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10년 이상 넘어가는 고시원의 비중이 한 70에서 80% 이상 되거든요. 그런 노후 고시원들은 지금도 겨우겨우 사람들이 이제 살만한 열악한 환경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컨디션이 될 수 있는 노후화가 될 시간이 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고시원 공급 과잉은 요원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모든 상가가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소방법상, 건축법상 규제를 충족해야 되는 입지여야 가능한데 그런 입지적인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고시원 신설 가능 부지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 과잉이 아니라 공급 부족을 서울 아파트처럼 공급 부족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시원 인테리어가 그럼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 대비 난이도가 좀 다른 편인 건가요?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도 있고 낮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높다고 할 수 있는 건 고시원은 소방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도의 폭이라든지 화재 시 연기가 빠져나가야 되는 배연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방 관련된 규제들을 많이 이제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방법 규정을 충족시키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기존 숙박시설, 뭐 아파트와 같은 그런 주거시설 대비해서 인테리어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 그런 미적인 측면에서 뭐 외관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일반 아파트 대비해서 난이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겠죠. 고시원 인테리어도 유행을 타나요? 주기가 길긴 하지만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10년 전에는 흔히 많이들 보셨을 무슨 하우스로 이제 상호를 가지고 있는 곳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 고시원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그런 알록달록한 패턴이 있는 바닥과 벽체 디자인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됐다면 최근 한 2, 3년 내에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고시원은 디자인이 보통 취향을 타지 않는 무난한 예를 들어서 웜톤이라고 하죠. 나무와 이제 따뜻한 느낌의 아이보리색의 벽체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벽지나 들어가는 가전 가구는 고시원 원장님의 취향을 탈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그렇긴 한데 최대한 그런 취향을 타지 않는 것들로 인테리어 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어떤 타인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분들이 오실지 모르니까 최대한 그런 취향이 없는 무색 무취의 무난한 디자인으로 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개 공정마다 매번 와봐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이나 이렇게 고시원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신설 고시원 현장을 잘 와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연초 휴가 기간이니까 이렇게 최대한 많이 와보려고 하는데 많이 올 수도 없고 많이 와볼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이야 저희가 이렇게 이제 벽체를 세우고 있는 단계니까 뭐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막상 벽체가 세워지고 이제 천정 작업과 이제 바닥 작업까지 끝나버리면 그때는 저희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다 가려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신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벽체와 바닥 마감하기 전까지 이렇게 벽체를 세우기 전까지 공정에는 최대한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 방의 규모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설계도면대로 방 개수는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2단계에서 체크가 가능하니까요. 방 크기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실제로 서울에서 신설 고시원을 하게 되면 화장실이 없는 방은 7제곱미터 이상의 크기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화장실이 있는 방, 흔히 이제 원룸 타입의 고시원은 9제곱미터 이상 크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건 역시 소방법상 강제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방은 팔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소방 필증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 크기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소방법 규정을 최소 규정을 만족시키는 방 크기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